리즈전 활약한 손흥민 이적 발표. 토트넘에서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케인과 손흥민 떠나며 토트넘 강제 리빌딩, 강등권 갈 수도. 축구 국가대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이 2022에서 2023 시즌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온다. 올 시즌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8번째 시즌을 보내며 아시아 출신 선수 최초로 통산 100골을 기록했다. 30일 오후 손흥민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짧은 휴가 후 손흥민은 다음 달 16일 페루,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20일 엘살바도르, 대전 월드컵 경기장과 축구대표팀 평가전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팀 일정을 마친 뒤로는 호주와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되는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 10골 6도움 포함 각종 대회에서 총 14골, EPL 10골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컵 2골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2골, 6도움을 기록했다.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공식전 7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 이상을 유지했다. 대기록도 세웠다. 올해 4월 브라이튼과의 30라운드에서 선제골로 EPL 개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에 입단 후 EPL 260번째 경기에서 나온 100번째 득점으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다. EPL 역사에서도 34번째다. 또 EPL 역대 19번째로 통산 100골 -50도움을 기록한 선수로도 남았다. 손흥민은 EPL 통산 103골을 기록 중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와 타이다. 선과 이별 없다. 태풍의 눈 케인. 맨유 플러스 레알 러브콜에도 토트넘 잔류가다. 영국의 더선은 29일 이하 한국 시각 케인은 맨유로의 이적을 둘러싼 강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남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케인은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마지막 날에도 빛났다. 그는 이날 영국 리즈의 엘런드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최종전에서 멀티골 2골을 터뜨리며 EPL에서 30호 골을 기록했다. EPL 한 시즌 최다골 36골로 골든부트 득점왕을 거머쥐 엘링 홀란드, 맨시티 위 그늘에 가렸지만 케인은 올 시즌 골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는 먼저 1970년 전설 지미 그리브스가 세운 토트넘 최다골 266골 기록을 반세기 만에 허물었다. 토트넘 원클럽맨인 케인은 280골을 기록했다. EPL 통산 득점 부문에서도 213골을 기록하며 웨인 루니 208골을 넘어 2위에 올라섰다. 그의 위에는 이제 앨런 시어러 260골 뿐이다. 케인은 또 올 시즌 26번이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이는 38경기 시즌 동안 한 선수가 경기당 기록한 최다 득점이다. EPL 30골은 자신의 한 시즌 EPL 최다골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케인은 2017에서 2018 시즌 30골 고지를 밟은 바 있다. 지구촌 최고의 해결사인 케인의 거취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화제다. 맨유가 일찌감치 케인 영입전에 뛰어든 가운데 스페인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도 가세했다. 케인은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하지만 케인은 정중동이다. 그는 리즈전 후 B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취에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이적설은 축구선수 삶의 일부다. 특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더 그렇다고 담담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나는 올 시즌에만 집중했고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제 멋진 휴가를 갖는 것과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물론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이 8위에 그쳐선 안 된다. 노력해야 할 것이 많다. 우리는 휴가를 즐기면서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이날 리즈를 4대1로 대파했다. 케인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손흥민의 도움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4분에는 페드로 포로의 어시스트를 받아 팀의 세 번째 골로 연결했다. 그러나 토트넘은 올 시즌 EPL에서 8위에 머물며 다음 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출전도 좌절됐다. 하지만 케인은 토트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EPL 최고의 파트너인 케인과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함께 호흡할 가능성이 높다. 다니엘 레비 회장도 케인의 이적을 불허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다만 케인의 이적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토트넘 출신의 제이미 레드냅은 토트넘이 엉망진창인 것은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이라면 지금은 떠나야 할 때다.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 고 말했다. 맨유 레전드 로이 킨은 맨유는 많은 선수들과 연결돼 있지만 정말 흥분시킬 선수는 케인뿐이다. 그러나 케인의 맨유 이적은 매우 어렵다. 고 덧붙였다. 3. 낭만은 오롯이 바르셀로나 결정에 메시 부친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승인. 리오넬 메시 36. 파리 생제르맹가 올해 여름 중대한 기로에 섰다. 파리 생제르맹과 작별이 임박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엄플만 할 뿐 적극적이지 않다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30일 한국 시간 메시가 수일 안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길 원한다. 며칠 안에 새로운 팀을 발표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한 빨리 팀을 결정하고픈 마음이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 규정으로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다. 공식 제안은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이 유일하다. 고 알렸다. 2019년 말로만 떠돌았던 세기의 이적이 탄생했다. 바르셀로나 아이콘이자 세계 최고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다. 자유계약 대상자 FA로 이적료 없이 영원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게 됐다. 파리 생제르맹은 메시를 품고 그토록 원했던 유럽 재패를 조준했다. 메시의 위지는 아니었다. 메시는 한때 바르셀로나를 떠나려고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바르셀로나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은 구두 합의까지 끝난 상황이었지만 시즌 종료 뒤에 서명하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주제프 바르토메우 회장 시절 방만한 운영을 극복하지 못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 프리메라리가 셀러리 캡을 충족할 수 없었다.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과 2+1년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마르, 킬리앙 음바페와 프랑스 리그앙 무대를 넘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했지만 원하는 우승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카타르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 아르헨티나 우승컵을 품에 안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파리 생제르맹은 1년 연장 옵션을 원했지만 메시 반응은 점점 냉랭했다. 메시가 프랑스 내 자택을 처리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던 무렵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자 메시에게 출전 금지 중징계를 내렸다. 메시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프랑스, 레키프를 포함한 다수 매체들은 올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거로 점쳤다.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과 관계가 틀어지자 메시 복귀를 추진했고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의 재정 수인을 받으려고 애썼다. 이런 상황에 사우디아라비아 팀이 메시에게 천문학적인 연봉, 기존 4억 유로, 약 5,775억 원에서 1억 유로를 더한 5억 유로, 약 7,219억 원을 제안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30일 풋메르카토에 따르면 메시 대리인이자 부친인 호르헤 메시는 사우디아라비아 제안을 승인했다. 올해 여름 바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바르셀로나 제안이 없을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을 실현시킬 생각이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복귀를 올여름 1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바르셀로나에 던져졌다. 바르셀로나 후안 라포르타 회장을 포함한 고위층들이 메시 복귀 가능성을 발표한 상황이다.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도 바르셀로나의 메시 복귀가 타당하다고 회장에게 말했다.
메시와 함께할 전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메시와 바르셀로나 복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건 메시에게 달렸다. 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보도에 따르면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재정적 상황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르셀로나도 셀러리캡 안에서 메시를 데려오기 위해 팀 내 고액 주급자들을 하나둘 보내고 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 호르디 알바와 작별리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 물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풋메르카토는 메시가 자신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중동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알힐랄로 이적한다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천문학적인 금액은 메시 가족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이적이 성사될 경우 메시 아버지와 형이 가장 큰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고 짚었다. 2022에서 23시즌이 끝난 만큼 바르셀로나가 어느 때보다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바르셀로나 팬들도 메시 복귀를 염원하고 있다. 최근에 경기장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메시를 연호하며 올여름 낭만을 바라고 있다. 4. 메뉴 0명, 리버풀 0명, 토트넘 1명, EPL 올해의 베스트 11. 프리미어리그, EPL, 올해의 팀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세상이었다. 글로벌 축구 매체, 코어 90는 29일, 한국 시간 2022에서 23시즌 EPL 올해의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4-4-2 포메이션에서 공격수 2명은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와 해리 케인, 토트넘이었다. 홀란드는 이미 EPL 올해의 선수상이 유력할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다. 단일 시즌 퍼포먼스만 본다면 EPL 역사에서 홀란드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케인은 토트넘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리그 30골 고지에 도달하면서 월드 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줬다. 중원의 4명은 케빈 더 브라위너, 로드리, 이상 맨시티, 마르틴 웨데가르드, 부카요 사카, 이상 아스널로 우승을 두고 경쟁했던 두 팀에서만 나왔다. 더 브라위너는 기복기 존재했지만 홀란드와 대단한 호흡을 보여주면서 리그 도움왕을 달성했다. 로드리는 이번 시즌 홀란드, 더 브라위너만큼이나 맨시티에서 중요한 선수였다. 웨데가르드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 밑에서 세계적인 레벨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더 브라위너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스널의 소년가장이었던 사카는 이제 명실상부한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막판 활약상은 아쉬웠지만 아스널이 우승 경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카가 있었다. 수비진에는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브라이튼, 후뱅 디아스, 맨시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아스널, 키어런 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름을 올렸다. 에스투피냔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브라이튼 축구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디아스와 마갈량이스는 파트너가 누구든 각자 팀의 핵심 수비수로 맹활약했다. 트리피어는 뉴캐슬 돌풍 주역이다. 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황골 탈퇴했다. 골키퍼 자리에도 뉴캐슬 후방을 책임진 닉 포프, 뉴캐슬가 선정됐다. 맨시티 4명, 아스널 3명, 뉴캐슬 2명, 토트넘과 브라이튼에서 1명씩 선정됐다. 3위에 오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1명도 꼽히지 못했다. 5위로 시즌을 마친 리버풀도 마찬가지였다.